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루에 508포인트가 하락하든 108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던지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안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이다. 내가 엄청난 투자의 오류를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인기 업종의 인기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인기 주식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나 희망과 허공만이 높은 주가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상승할 때처럼 빠르게 떨어진다.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이익은 손실로 둔갑한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게임의 승자가 된다. 스릴만점이라는 고성장 업종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것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스릴도 없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는 건 필연적으로 칼날 쪽을 잡게 되므로 고통스러운 경악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만한 담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당신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이라면 주식과 뮤추얼 펀드 모두 손대지 말아야 한다. 깊은 시장 조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런 깊은 시장 조정이 없었다면 훌륭한 장기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는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 우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골드러시 때 대부분의 광부들은 손해를 보았지만 곡괭이와 삿, 그리고 텐트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다. 매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애널리스트 업무의 중요한 요소이다. 매력적인 기업을 찾을 수 없다면 찾을 때까지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라.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때는 시간은 내 편이다. 절박하게 팔면 항상 싸게 팔게 된다. 당신 스스로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독자적인 길을 가한다. 이는 최신의 기밀 정보와 루머, 중개업자의 추천 및 각종 투자 정보지의 관심 종목 추천 따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단 무시하는 걸 의미한다.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모든 걸 정밀하게 수량화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은 상당한 불리함을 갖고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매우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업종에 속하면 뛰어난 경영지를 갖춘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 아무 경쟁도 없는 단순한 사업에 속하며 평이한 경영지를 갖춘 평범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우선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IQ로 볼 때 인류 투자자는 필시 상위권 3%와 하위권 10% 사이에 속할 것이다. 은밀히 추천되는 주식들은 최면적 효과를 갖고 있어 그에 대한 얘기는 대개 감정적 호소력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기에 도취해 사실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높은 PER 비율은 마치 안장을 얹고 뛰는 경주용 말이 불리하듯 주식에 있어서도 거의 예외 없이 그렇다.
10월 19일 시장이 붕괴하고 다음 달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자 또다시 당한 셈이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대해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이다. 인간 본성과 육감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았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97년 7월 1일에 주식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년 동안 묻어두었다면 10만 달러는 34만 1722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단 30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10만 달러는 겨우 15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시장에 계속 눌러앉았다면 2배가 넘는 보상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위험한 투자가 된다. 1972년 맥도날드는 주가가 무려 이익의 50배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할 방법이 없었기에 주가는 75달러에서 25달러로 떨어졌고 더 현실적인 수준인 이익의 13배 가격이 되어 훌륭한 매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단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면 안 된다. 반대로 단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비로소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식을 최고의 화제로 올리는 순간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25% 손해보면 손절하겠어 라는 치명적인 생각을 버리고 25% 손해보면 더 사겠어 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주식에서 큰 돈을 절대로 벌지 못한다. 손절매 주문을 내는 행위는 주식을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인정하는 행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만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사업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선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수분 안에 해버린다. 투자 결과는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3에서 5년이 지난 뒤 판단하라.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자제력을 발휘해서의 육감을 무시해야 한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따라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리서치가 없는 투자는 카드를 보지 않고 한돈만 올리는 것과 같다. 남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함께 다니면 먹을 것은 없고 발만 밟힌다.